그러게요. 네. 부유한 사업가들의 최후를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어떤 이유 때문이죠?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최고 기관 그리고 최고 기업들의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그런 CEO들이 네. 약간 끝이 좋지 않았다. 뭐 투자를 왜죠? 과하게 했거나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이제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와 흔히 말하는 그런 짬밥을 가지고 있어도 실수를 하기 나름이고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대단한 그룹들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이제 모임 이후에 끝이 좋진 않았다. 25년 이후에 봤더니 무일푼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뭐 상당히 가난해진 사람도 있었고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사람 등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. 네. 이것과 우리 목돈연구소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계속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아, 또 이렇게 바로 저희 컨셉이잖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예.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개인 투자자의 영웅이 있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1조를 법니다. 근데 그걸 또 다 까먹어요. 그런 내용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. 우리 목돈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은 따박따박 이런 어떤 목돈을 만들어가는 그런 꾸준함, 또 그런 좀 안전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즐기는 투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, 원자재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다룰 원자재는 저하고도 좀 관계가 있네요. 그러세요? 네. 제가 한때는 금철진이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옛날에는 제가 가서 근데 들어봤어요. 여러분들, 네? 들어봤어요? 들어봤어요. 네. 그 프로는 없어졌는데 네. 제가 어디 쿨에 가서 김구라 씨와 함께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. 제가 요즘에 이제 금은 제가 얘기했던 시세가 나왔어요. 그 온스당 거의 2,100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은 금은 좀 약간 멈출 수 있다. 네. 그래서 은으로 가야 된다. 은철진으로. 은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은에도 가능성이 높다. 금보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은입니다. 그렇죠? 네. 여기서 드리는 질문. 은은 원자재인가요? 금융상품인가요? 이런 질문이 있다고요? 네.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 안전자산이냐 대체자산이냐 뭐 인플레 해지냐 도대체 뭐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요. 네.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는 원자재죠. 그렇죠. 네. 땅에서 이렇게 캐내는. 네. 하지만은 또 재화적인 측면으로 본다 이러면은 금융 상품에 가깝다.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. 돈으로도 쓰였으니까. 그렇죠, 네, 그렇죠. 우리 인류에서. 네. 네. 그래서 뭐 귀금속 원자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도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금이나 이런 것들이 각광받았던 이유죠.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의 심리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은 독특한 원자재입니다. 우리가 뭐 우라늄도 다뤘고요. 천연가스도 다뤘지만 그건 원자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상은 또 이게 돈으로 쓰였단 말이에요. 네. 우리가 아무리 석유가 대단해도 막 석유 주고 막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 차원에서 그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뭐 금도 마찬가지지만 묘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, 은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왜냐하면 은은 단순히 금과 같은 그런 매력 플러스 산업용인 또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거든요. 네. 은에 대한 특징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네. 뭐 일단 은 같은 경우는 금의 부산물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납구리, 아연을 정련할 때도 또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요? 네.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액세서리 그리고 뭐 장식 그리고 주방기기 이런 것들에 쓰이고요. 네. 광학용 필름이나 제조 뭐 이런 전해질 네. 여기도 들어가고 네. 또 세 번째로는 열과 전기에 반응이 좋다라고 해가지고요. 이런 전도성뿐만 아니라 반사율도 좋아서 배터리, 태양광 패널, 뭐 전기 자동차 핵심 부품, 전자제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은이 됐다. 이제는 금은 잠깐 쉬어라. 은이다. 왜냐하면 이 수요가 있단 말이죠, 은이. 근데 이 책의 저자잖아요.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의 저자도 은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계시더라고요. 금보다요? 네, 은을 사야 한다.
또 이걸 또 오해하시다가 금은 아니다. 뭐 금 그건 차이가 아니라 아니지만요. 약간 시세가 네. 간다면.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 뒤쪽에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제 금속과 원자재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아주 극심하게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뭐 금리도 뭐 그렇고 지금 뭐 집값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다 이제 증시 자체가 올라갔는데 네. 거기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저평가된 그것을 살 것이냐 해가지고 맞아요.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9년에 집 사셨던 분들 상당히 부동산 수익 많이 얻으셨잖아요. 네. 그게 지금 은을 산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네.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요. 네. 기요사키가 얘기한 거고 이거는 우리 김수현 이사의 또 이야기나 뭐 그건 아닙니다. 그럼요. 하라는 건 아니고요. 네. 의료 기술에도 쓰입니까, 은이? 네. 뭐 무독성, 향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. 의료나 다양한 기술에 또 들어가고 있죠. 네. 한번 나눠보죠. 은에 쓰이는 것들 수요 비중으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산업용이 한 50% 반은 될까? 이상. 네. 이건 금과는 확연히 다른 거네요. 그쵸. 그렇죠. 상업용에 실제로 쓰이는 게 50%인데 어디로 좀 쓰입니까? 산업용 쪽만 보면. 지금 뭐 솔라 패널, 뭐 전기, 배터리, 뭐 바이오 이쪽에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뭐 녹색 이니셔티브 요거 기조에 딱 맞는 게 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은 산업용 수요가 51%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투자 수요, 네. 뭐 인플레이션 해지용이 한 49% 정도인데 그 50%를 좀 나눠보면은 전기전자의 30%, 태양광 발전에도 10%, 뭐 사진 인화하는데도 3%뭐 이렇게 좀 쓰인다. 은반지를 보면은 안쪽에 925라는 숫자가 있다. 제가 은반지가 없어가지고. 금만 있으신가 봐요. 다이아나. 아니요. 이게 뭐예요? 네. 925는? 이게 이제 사진에서처럼 진짜 다 있어요? 거의 다 이렇게 진짜 제품에는 순은 제품에는 써져 있는데요. 그 안쪽에 925. 네. 이게 이제 순도를 저희가 이제 따지잖아요. 원자재에서는. 네. 순도가 진짜 너무 순수한 은으로만 된 거는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? 말랑말랑 부들부들 해가지고 얘가 잘 구부러지기도 하고 네. 이렇게 가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 92.5%, 92.5% 그리고 구리를 7.5% 첨가를 했을 때 네, 이제 뭐 스텔링 실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장식품이나 공업용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. 네. 오히려 골드는 이제 59 뭐 이래가지고 막 9.99, 99 네, 이렇게 그쵸. 원하는데 925는 오히려 이제 네. 92.5%. 물론 실버 바는 뭐 전체가 그렇지만 네. 약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거는 925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네.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요. 은은 이렇게 산업용 수요도 있지만 금처럼 한때 돈이었습니다. 네. 예. 그 로마 시대에서도 뭐 맞아요. 은전이 뭐 맞아요, 상했었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때는 뭐 이때 12세기로 잠깐 이야기를 가면은 네. 12세기 때 영국과 독일이 무역에서 이 이스텔링 코인이라는 고품질 은하 동전을 썼는데 네. 이제 이때 만들었던 기반이 순도 92.5%였고요.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1792년도에 의회에서 실버 달러라고 하면서 화폐 네. 시스템으로 썼다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이때는 중요한 측을 이 은이 실질적으로 담당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1965년에 지금의 이 동전이 나오면서 이제 화폐 제도가 없어지게 됐죠. 네, 네. 그렇게 되고 이제 1970년대 이제 닉슨이 완전히 금본위제를 이제 철폐하게 되면서 약간 좀 한때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은 막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유대인 은전 뭐 이런 게 네네. 있지 않습니까? 생산량으로 좀 보면은 어떻습니까?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생산량 추이 좀 한번 볼까요? 네, 뭐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하는 거는 거의 공식처럼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. 네. 전 세계 은 생산량이 2만 5천 톤인데 이제 6%나 네. 작년에 감소를 줄고 했어요. 있네요. 네. 근데 꾸준히 이렇게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그런데 이제 실버 코인이나 실버 바 소비량이 모으시는 분들 많죠. 그쵸. 매니아들이 있고요. 4년 네.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카페도 그렇고 제가 뭐 그런 데도 가봤는데 그 이제 카페 한 번 이 금과 은에 지금 이 네. 올인하신 분들은 맞아요. 이걸 믿음으로 지금 그럼요, 가십니다. 왜냐하면 결국엔 하이퍼 인플레가 오고 금은 시대가 온다라고 네. 하니까 소비량은 주는데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. 어느 나라에서 주로 이 은 나옵니까?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이제 멕시코고요. 어? 그 다음이 페루, 예. 중국 네. 그리고 10위까지 쭉 있는데 이제 네.
미국이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. 멕시코에서 은이 지금 처음 알았어요. 멕시코가 1위네요. 네. 미국 뭐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고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페루, 멕시코, 차이나가 빅3입니다. 여기 러시아까지 있고 이렇게 은의 수요 늘고 있는데 은 재고들은 어떻습니까? 정부는 주로 이제 금은 많이 외환보유고에 쌓아놓기도 하는데 그렇죠. 은은 좀 보관하는지는 모르겠는데. 네. 은 상승론자들이 가장 주시해서 보는 게 이 바로 재고 부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재고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14% 정도 줄었고요. 뭐 그동안에 이제 쭉 연도수를 봤을 때 네. 도표를 나열하고 봤을 때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른 원자재 광물들에 비해서도 어떤 것들은 뭐 구리 뭐 200%, 뭐 철광석 500% 이상 뭐 이렇게 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. 은은 유일하게 자기 혼자서 마이너스 70%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최근 이 상승률만 봐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정말 시세가 다 기술적으로는 그쵸. 난 것 같은데 네네. 그에 비해서 은은 좀 아직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. 물론 맞아요. 항상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건 틀릴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3대 은 생산 국가의 생산량을 실제로 봐도 멕시코, 페루, 중국이 다 지금 생산은 줄어들고 있죠. 네. 네. 예.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광물에서부터도 나오잖아요. 근데 뭐 멕시코 5%, 페루 12% 줄어들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데 이제 납이나 아연 부산물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네. 광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중국이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장량이나 등급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. 네, 보고 있어요. 그 소비를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? 어디서 네. 많이 좀 은이 좀 사용이 되고 뭐 쓰고 있요? 네,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10위밖에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제 소비를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이든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 중국이죠. 네. 네,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일본. 그다음에 인도가 되겠습니다. 인도가 또 금은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. 이렇게 빅5 안에 또 인도도 들어있고 있고 일본이 또 3위라는 것도 네. 왜냐하면 중국은 또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. 금은에 또 아주 매니아들이 많은데. 근데 인도도 상당히 이제 맞아요. 실버바 같은 거 많이 모은다고 해요. 그렇죠. 네. 가격 추이 어땠습니까? 좀 길게도 보고 짧게도 볼까요? 네. 일단은 이제 트로이 온스당 26달러 선인데요. 이제 올해 2월에 이 월스트리트 배츠 네. 기억나시나요? 네. 네. 한번 그 이 레딧에서 군단들 쇼스 퀴즈 난리가 네. 났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은의 이 시세를 누르고 있다. 맞아요. 공매도 치고 있다. 이 지금은. 나쁜 놈들 안 된다. 네. 우리가 구해내자. 네.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3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네. 이제 2013년 2월 그러니까 거의 뭐 8년 만에 30을 한번 갔었죠.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네. 이렇게 또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. 26달러 그런데 네. 떨어졌다 다시 또 26까지 올라가는. 그래서 연초에 원자재가 난리였잖아요. 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철광석이 37% 올랐고 네. 구리 23% 올랐고 그런데 이제 은이 마이너스 1%, 금은 그렇죠. 마이너스 6%예요. 네. 그래서 금은 비율이 예전에는 금이 올라가면 은이 올라가고 같이 쭉 갔는데 이제는 얘네가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. 맞아요. 왜냐하면 얘네는 저축용이라고 쳤을 때 얘는 소비용이잖아요. 네. 수요가 있죠. 산업용 그렇죠. 수요가. 그래서 네. 이제 따로 놀기 시작했고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은 갑자기 그 레딧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은 시세 한 이틀간 올려가지고 그때 한 그러니까요. 20% 올렸던 때가 네. 있었는데 카카오가 지금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. 공매도와 카카오의 대결이 시작이 됐거든요. 네. 다음 주에 우리도 뭐 이런 어떤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을까 또 한번 주목이 되고요. 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관련된 기업으로 좀 접근한다면은 은 기업 우리나라는 있죠. 우리나라는 있는데 네. 뭐 미국 같은 데도 좀 세계적인 기업이 있을까요? 네. 일단 2개 기업이 있고요. 뭐 펜 아메리칸 실버 그리고 휘턴 프레셔스 메탈스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사실 뭐 이게 상승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. 예. 일단은 펜 아메리칸 실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은을 가장 많이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
이제 캐나다에 본사가 있지만은 멕시코, 페루, 뭐 볼리비아, 아르헨티나의 광산을 가지고 있다. 멕시코, 페루에 광산이 있구만요. 네. 이 회사가. 그런 점이고요. 네. 뭐 휘턴 프레셔스 메탈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얘네가 직접 은을 캐는 게 아니라 이미 캐진 은을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훨씬 이제 코로나 여파로 광부들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상승률은 일부 광산보다 얘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게 재밌어요. 네. 그러나 이게 항상 보면 그 생산하는 쪽과 이 유통하는 쪽이 이게 핑퐁 게임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시세가 잘 나올 때는 이 원자재 쪽이 먼저 올랐다가 유통이 그 다음에 오르고 또 쉬면은 얘가 또 오르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기업을 소개를 해줬고요. ETF는 실은 국내에도 은 ETF가 많이 있습니다. 맞아요. 국제 은 가격을 추종하는 해외 ETF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SLV, SIVR 그리고 AGQ 얘는 이제 2배짜리고요. 네. SLV가 이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수익률은 이렇게 낮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저평가됐을 때 얘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2% 선입니다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%. 자, 그걸 주목하시고요. 오늘은 은 산업용 수요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라고도 불리죠. 맞아요. 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였습니다.